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숨겨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자신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사된 조명탄 때문에 연천군 부곡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불을 진압했습니다. 올해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역시 전년과 비교해 증여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판매에 직접 나서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활발한데 농튜버와 커머스 쇼호스트로 변신한 농민들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12시 연천군 부곡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조명탄 사격 중 야산 중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군은 자체 진화에 나섰고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번지자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와 산불 진화대, 군 장병 등을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이 사실을 3년간 은폐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현재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C양은 2020년 7월 친척집인 포천시로 전입해왔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112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이를 숨긴 것에 대해서는 자신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요. 네, 경제만렙 황한솔 리서치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택 증여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또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증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주택 증여 비중이 8.2%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도 주택 증여 비중이 5.9%, 3.5%로 전년 대비 1.5% 상당 증가하면서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주택 증여 건수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돼 집을 급매로 처분하기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싸게 파느니 증여하겠다는 심리죠. 절대적인 거래 증여량은 줄었지만 주택 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이 맞물리면서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집값 하락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절세 효과가 있다 보니 주택 증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증여 시에 주의할 점들도 있을까요? 네, 조금이라도 세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증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까지 증여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증여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만렙 황한솔 리서치연구원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농가 마케팅 기술 지원에 참여한 농가의 평균 수입을 조사했는데 전년 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판매를 위해 농가가 직접 나서면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농튜버와 커머스 쇼호스트로 변신한 농민들 만나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혹시 농튜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촌의 농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 유튜버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요즘 농촌에서는 이 농튜버가 대세입니다. 귀농한 지 올해로 6년째인 강석진 씨. 올해 처음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함께 유튜브에도 도전했습니다. 토마토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에 대해서 더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유튜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즐겨하지만 이제 제가 촬영도 해야 되니까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농튜버가 늘고 있습니다. 농가 홍보는 물론 상품 판매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농민들한테도 이제는 이렇게 판매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저희 농원을 알리기도 하고 앞으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농민들한테도 꼭 이렇게 필요함을 많이 몸소 느끼게 돼가지고 내 농산물을 내가 가격을 정해서 내가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또 오래 하다 보면 구독자 늘어나고 조회수 많으면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구독자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낼 수가 있으니까 연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농업인들은 연금이 없으니까. 농튜버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울토마토 생산자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찾아서 직접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1일 쇼 호스트가 되어 방울토마토 농가를 도와드릴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마치 설탕을 막 뿌려놓은 듯한 그런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구매 요청도 받을 수 있어 판로 확대 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커머스라는 게 이제 홈쇼핑하고 틀려가지고 요즘 또 대세가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농가에서 그 판매 애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교육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요. 우리 농산물을 이제 알리고 홍보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까지 하는 유튜브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 앓고 있는 요즘 국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건데요. 24일부터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했던 일회용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선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제공하는 건 물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판매가 가능한데요.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음식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다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 접근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2023년도 본 예산안에 915억여 원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경기도의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민들의 호응이 높고 민생 현장의 요구가 존재하는 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과 업종에만 몰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의힘과 사용처를 늘려 지역화폐 사업이 더욱더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의견차를 현재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 아트밸리의 관광객 수가 개장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포천시에서 밝힌 올 한 해 포천 아트밸리의 관광객 수는 43만 6,266명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3% 증가한 수치인데요. 포천 아트밸리의 누적 관광객 수는 470만 명입니다. 포천시는 교통 여건 개선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자연경관과 주말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한편 포천 아트밸리는 과거 화광암을 채석하던 곳으로 지난 2009년 친환경 복합예술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해 개장했습니다. 연천군이 경기도로부터 15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박 2일 일정으로 연천군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노인회관 건립과 문예회관 노후시설 개선 등 15개 주민 건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11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